뭐 이제 뭐 사면 복권돼 가지고 이제 자유로운 상태인가 보다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렇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가 아직 있다. 네네. 삼성모직하고 아니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건에 관해서 아직 안 끝났다. 네네. 더군다나 그때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에 구속해. 그렇습니다. 기소해라고 해서 네네.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까지 돼가지고 네. 했던 사건인데 그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속만 안 됐을 뿐 네, 형사 재판은 피고이다. 이어지고 네네. 있었네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이 부당 합병이냐 아니냐가 네. 관련해서 지금 거의 이제 선고가 눈앞에 와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용 회장 담당 재판부는 그 다른 공판에서 일단 그 합병 여부에 대해서 빨리 집중 심리를 해서 네. 다음 달 안에는 1심 선고를 하겠다고 지금 예고된 상태여서 네. 그 다음 달에는 또다시 이게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 지금 이재용 회장이 그 이전까지는 계속 뭐 구속되고 또 특별 사면되고 또 취업 제한이 풀렸다 뭐 이런 그 일을 반복해 왔었는데 이번에 또 이거 진행 결과에 따라서 사법 리스크가 또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아,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그동안 많이 해소됐던 이재용 개인에 대한 또는 삼성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그렇습니다. 재부활할 수도 있다. 그러고 보면 참 이게 사법 관련해서는 이재용 회장도 뭐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좀 죄송합니다만 정의롭게 당연히 심판 받아야지 하는 분도 당연히 맞습니다만 이재용 입장에서 말한다면 뭐 사실은 사법 리스크 좀 떨고 싶다 할 법도 한데 저희 기억에는 사실은 요 사건 전에 그러면 지긋지긋하게 이재용 회장을 괴롭혔던 게 박근혜 때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관련해서도 옥고를 치르지 않았나요, 이건? 네, 국정농단 그 사건 관련해서 두 차례 구속 수감이 됐고 또 이재용 회장이 태어나서 이제 첫 구속된 것도 국정농단 사건이에요. 저기 나오네요.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일지. 첫 번째가 이제 구속됐을 때가 2017년 1월. 그때 이제 다 알려졌다시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국정농단 사건인데 거기에서 이제 실형을 선고받고 이제 구속 수감이 됩니다. 첫 번째. 그런데 5년이나 선고받았네요. 한 1년 정도 그 수감 생활 하다가 2심에서는 또 집행유예 선고받았습니다. 재벌 총수 기본 공식이죠, 뭐. 풀려났는데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이게 뭐 사건이 워낙 중화서 그런지 이게 대법원까지 갔다가 다시 파기 항소심에서 또 2년 6개월 실형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초에 또 다시 두 번째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1심에서 세게 맞았다가 2심에서는 재벌 총수의 봐주기 공식대로 딱 나왔는데 또 여론에 따라서 외려 대법에서 파기 환송이 돼서 다시 최종적으로는 실형이 선고가 됐다. 그런데 이제 실형을 살다가 가석방으로 나온 사례가 있군요. 그럼 윤석열 지금 대통령과의 뭐 개인적으로 보면 이재용 회장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악연이랄까 하는 게 시작이 그때 뭐랄까 구속을 주도하고 수사를 주도했던 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기반이 된 게 이제 특검 때 어떤 눈부신 어떤 그 권력과 어떤 기업 간의 정경유착 비리를 단죄한 그건데 하나 희생의 제물이 된 게 지금 이재용 회장이거든요. 그때 당시 조금 전에 제가 2017년 1월에 구속됐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첫 구속영장 기각이 됐었어요. 1회 최초 청구 때는 기각이 됐습니까?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검찰 입장으로 봤을 때 특검이 뭐 칼을 뽑았으면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상당히 다급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윤석열 당시 이제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을 맡으면서 자 1차에 기각된 걸 2차에 다시 우리가 영장을 넣었을 때 이걸 다시 발부를 이끌어내려면 영장 발부를 뭔가 다른 논리나 새로운 증거가 필요했는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중심이 됐던 그 K스포츠 재단 미르재단의 출연금을 뇌물로 만들자. 뇌물로 넣어야 된다. 해서 그 영장실질심사 두 번째 영장 청구했을 때 지금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검사하고 둘 다 같이 들어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이제 이건 뇌물이다. 관철시킨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속 안 될 뻔도 했는데 윤석열 그 당시 팀장이 한동훈 그 검사하고 이걸 이제 출연금을 뇌물로 이렇게 법원을 설득시키는 그게 이제 구속을 몰고 오니까 악연은 악연이죠. 그러니까 1차에서 구속이 안 됐을 때 삼성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그럼 그렇지 라고 하면서 내가 잘 방어했겠구나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구속이 안 되면은 재청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논리나 뭔가 좀 급변하는 상황이 나와야 법원 입장에서도 한 번 면해준 구속을 다시 승인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제
윤석열 한동훈조가 이거 미리재단에 낸 거는 박근혜한테 낸 뇌물이나 마찬가지야라는 제3자 뇌물의 논리를 만들어서 재청구를 해서 결국에는 이재용 회장을 구속시켰다. 그럼 굉장한 악연이라고 이재용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악연이 근데 윤석열 검사가 이제 신분이 바뀌어가지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계속 이어졌습니까? 어떻게 싹 바뀌었습니까 지금? 근데 그게 진짜 진짜 제 주변 사람들도 좀 너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갑자기 이제 대기업 저승사자에서 내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다. 이게 진짜 낯설은 어떤 단어들 하지만 그리고 내 기업 그 프렌들리 이걸 이제 불릴 만큼 그 기업 총수들하고 그 밀착 행보 이걸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좋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내가 기업 적수사였지만 지금 내가 대통령이고 그 지역이란다 국가 경제를 살리려면 조금은 기업들한테 내가 잘하는 게 대통령의 도리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특상 이래 보면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거는 좀 기울어진 농장 표현을 하잖아요. 국가 경제를 떠받는 거는 결국 우리 국내 경제인들인데 아무리 삼성이 국내 수출의 20%를 점유한 1위 기업이라 하더라도 취임하자마자 10일 만에 이재용 회장부터 먼저 단독 만남을 하는 거예요. 아, 단독이요? 네, 5월 10일 날 취임을 했는데 5월 20일 만났거든요. 삼성 평택 공장에 가서. 저기 나오네요. 네, 그런데 5월 10일 날 취임식을 했는데 5월 20일 날 삼성 공장 20일 날 평택을 갔다. 그래서 이후에 그 시찰한 이후 단독 그 만남을 가졌어요. 그게 이제 공식으로 발표인데 문제는 여기서 왜 아까 제가 기울어지는 농장이라고 표현을 썼냐 하면 사실은 그 관례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인들을 아우르는 거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잖아요. 그 최태원 회장. 그러면 최태원 회장을 만나서 전체적으로 우리 그 경제들 다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슬로건을 내고 나갔어야 되는데 직전까지 어떻게 보면 삼성의 어떤 그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직분에는 충실했지만은 뭐 국가 경제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당시에 어떤 모험을 한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오래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것도 다른 기업인을 제껴놓고 삼성 이재용 회장을 먼저 만났다라는 그 부분 그리고 여기서 또 그 문제가 있는 거는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도요. 대통령이 여기 보시면 5월 10일 날 취임을 했는데 5월 25일 15일 동안 이재용 회장을 5번이나 만났어요. 이거 뭐 안에 봤을 때 자기 비서도 아니고 그 일정상 봤을 때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역대 대통령하고 봤을 때 이례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제 누가 한간에서는 하는 얘기가 이게 좀 그 빨리 경제적 성과를 이끌어내려면 서두르는 게 안 좋나. 그런데 이 경제라는 게 뭐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처럼 급하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그 대기업과의 어떤 이거 밀착 접촉이 오히려 한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하면서 재벌과 어떤 권력 간의 정경유착 뿌리를 밟은 세곤했다고 법의 심판대에 올렸다고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이 너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좀 치우치니까 이게 좀 자기 부정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아하, 지금 다시 이제 시간을 1년 전으로 돌려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 둘 간의 인연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좁혀보면 그렇게 구속시키려고 아주 악랄하게 논리를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악연이다 이렇게 둘 사이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볼 여지가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끝나나 했는데 아니 웬걸 대통령이 돼버렸네. 그러고 나서 저 인연이 어떻게 될까 봤더니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대한상공회의소 같은 큰 틀에서 경제인들을 만나기도 전에 임명장에 잉크도 많이 전에 아니 한 달 새 뭐 5번이나 만나고 바로 평택 공장에 내려가고 할 만큼 마치 그 전에 악연은 없는 듯이 둘 간의 관계가 마치 처음부터 우호적이었던 양. 그래서 심지어는 뭐 그때 나온 얘기가 뭐였더라? 뭐 오히려 뭐 뒷배가 아니냐. 이제는 나의 든든한 배경이 차라리 저쪽이 아니냐. 이런 얘기 할 정도까지로 급속하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먼저 그 필요해서 이렇게 됐던 거 아니면 삼성 측에서 먼저 손을 내민 건가요? 아니면 일단 그 삼성 이재용 회장이 그 대통령 취임식 날 이 삼성이 그것도 원래 광고주잖아요. 그렇죠. 뭐 대한민국 신문 광고는 사실 삼성이 다 좌지우지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 취임 때는 그 신문의 일면 광고
싫지 않고 그냥 뭐 저기 그 광고 내긴 내대 그래 비중 있게 안 다뤘는데 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중앙지, 지방지, 예. 전국의 언론 한 90여 개 예. 일간지에 아, 거의 저거는, 빠짐없이 아이고. 일면에 통광고를 실는 거예요. 아, 저거. 네, 통과시고 또 삼성이- 문구도 예, 문구도 한번 밑에 보시죠. 보면 삼성이 함께 하겠습니다. 하하, 삼성이- 이게 이걸 뭐 좋게 이야기하면 함께 하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이 정경유착이거든요. 왜 기업이 아하. 정치권하고 뭘 함께해요? 이게 불가근 관계가 예. 기업과 정치라는 건 불문율인데 네. 뭐 일단 그렇게 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니까 다른 기업들도 네. 다 따라서 광고 낼 때 아하. 문구를 다 넣는 거예요. 예. 저렇게 이제 시작했던 이 기업 관계가 네. 또 그중에 그룹 총수 관계도 사이에서도 또 이재용 그 회장한테 집중이 되니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을 봤을 때는 그 저기 이전에 했던 거하고 달리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자기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실제 이게 또 다른 오해를 소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얼마 전에 그 중소기업인 대회 때 그 보면 SNS에 보면 네. 이런 어떤 그 대통령의 전시행정 보여주기 행정에 대해서 조금은 약간만 그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접근한 블로그 하나 있었는데 우선 그 블로그를 한번 띄워보실래요? 이게 그 중소기업인 대회 때 이재용 회장 모습이고요. 네. 요때 이 중소기업인 대회는 연례 행사거든요. 예. 지난해도 했었어요. 네. 사실은 뭐 중소기업인들 사기들 도도는 과정에서 대통령도 오고 많이 오면 좋긴 좋은데 네.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도 이거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은 상생을 해야 된다. 네. 해서 중소기업 대회 10대 그룹 총수도 부르고 네. 이번에 또 불렀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나 하면 네. 자 이게 대한민국에 이재용 회장 모르는 사람 없을 건데 네. 명찰에 이재용이라고 또 예. 부착시키고 네. 실제 또 친북 파티까지 열고 네. 야 너가 중소기업인 대기업 총수들 잘 지내라고 이래 엮어주는 게 예. 이게 보여주기식 행정이지 아하. 내실이 있겠냐. 네. 그 이게 관치 행정이 아니냐. 예. 사실 우리가 예전에 독재 시대 때 보면 뭐 네. 관제 동원, 관치 행정 이런 말이 많았었는데 네. 이걸 다시 이제 이전 정권에 또 하지 않았던 일들을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주도를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 나가니까 실제 과연 이렇게 취임 때부터 어떤 그 기업 프렌들리 정책이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어떤 정경유착이라는 그런 어떤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다시 어떤 옛날에 어떤 권력과 재벌 간의 그런 어떤 유착 관계가 재발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